TK로 만나는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TK 보장부서? 네. 안녕하세요, 진아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TK라고 이제 보장문서 관련해가지고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쪽에? 이쪽 근처로 사시는 거 같아요. 네, 걸어서 한 15분? 15분? 네. 저희가 이제 만나 뵙게 되고 진아님도 이제 좋은 시간 갖고 저도 이제 좋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 먼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오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정화중 전문가라고 제 이름은 정화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2024년 6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증권 투자 펀드 이쪽 관련해서 자산 관리 쪽으로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에 필요한 보험 쪽 관련해서나 아니면 변액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제 동생은 연년생으로 1년 정도밖에 제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나이 39살이셨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아버님이 돈을 벌어오셔서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집안 살림만 하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께서 최저시급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가지고 나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3명이서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같이 매점을 가자거나 아니면 PC방을 가자거나 이런 게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용돈을 받지 못해서 저는 그때 시절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싫어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는 상태로 이제 살아가다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26살쯤에 이제 나도 일한 만큼 벌어오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당연히 실수라던가 아니면 공부도 하고 고객님을 보상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었고 목적보다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만나 뵙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보상도 도와주고 하는 일이 저한테는 이제 좀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객님들도 고마워해 주시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고객님이 봤을 때는 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고객님이 지금 부재가 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종신보험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셨다면 작은 금액이 있지만 제가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게끔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안 되어 계셨었고 저는 저의 학창 시절은 정말 어렵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고 고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는요 정말 부자가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모자라지 않게끔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잘 준비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고객님께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요 고객님 제가 이 일을 지금 6년 정도 했는데 보험은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는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가 있거든요. 생명보험사는 내가 돈 없이 오래 살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놔두고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종신보험, 명금보험 이렇게 등등이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재산상의 손해보장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재, 운전자 배당 책임 이렇게 등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의 교집합이 실손의료비보험, 암보험, 이대질환, 수술비, 치매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내가 건강보장을 준비하실 때는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사가 역사가 오래됐고 보상모험도 크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도 손해보험사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는 건강보장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고객님께서 봤을 때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그면은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보장을 준비하실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의료실입니다. 이거는 전보험사가 다 갱신이에요. 갱신 혹시 말 들어보셨어요? 계속 변동되는 거. 잘 알고 계시네요. 갱신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돼요. 그 다음에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셨을 때 어머님 사례나 이런 거를 막 주변에서 들어놓으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12보험 뭐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가입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이 나이 먹고 드시다 보니까 60세가 되셨을 때 보험료가 2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의료시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갱신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이랑 뇌랑 심장 등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진단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셔야 돼요.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집이 있는데 집에 만약에 불이 나셨어요. 불이 나셨는데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을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재보험에서 화장실만 보장을 해준대. 그럼 억울하잖아요. 우리 집에 다 불이 났는데 화장실만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화장실이랑 안방까지 같이 보장을 해준대.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하시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실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 이게 보장 범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물론 화장실에만 불이 날 수 있겠지만 거실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안내심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최대한 넓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매회 반복 지급되는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운전자, 일배책 등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의료시비를 제외한 모든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만 내시고 10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객님이 가지고 있으신 보험을 저랑 고객님이랑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대해서 고객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고객님한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은 한번 드려볼 거예요. 고객님께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장 문서가 안 켜놔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고객이 몇 살이야? 30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30살 여자야, 남자야? 여성. 이게 이제 주말 받아온 고객 그거거든요. 고객님 일단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대략 21만 원 정도 내고 계세요. 어느 정도 내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 고객님 뭐 운전하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네. 자동차 보험 들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청춘보험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비를 같이 준비하신 건데 보험료 대략 6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
나름 어느 정도 준비 잘 했고 고객님 이거 근데 실비 1세대 실비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준비 되게 잘하셨다. 이거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엄마가 어머니께서 준비 되게 잘하셨고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제 나중에 오르게 되긴 하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준비 잘하셨다. 운전자 보험도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전화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연락하고. 근데 잠시만요. 어느 정도 준비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괜찮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최근으로 따지면 3년 전에 가입하셨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거기 이제 해줬잖아요. 보고 나서 준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까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진단 상세 눌러. 얼마였어? 눌러.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표적 없네. 그리고 또 뇌혈관질환, 심장, 수술비 다 되어 있고 입원 있다, 배상 책임, 운전자. 일단은 후유장은 일단은 보면 상해 후유자가 없지. 상해 후유장에도 없고 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없고 암 진단 시에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서 이거 고객 언제 만났어? 토요일날 제가 고등받았던 초에 미팅하고서 여기서 그럼 가서 뭐 어떻게 얘기했어? 아니 지인인데 한번 내 것도 봐달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러면 너 잡세미나 한번 해봐요. 정보만 받아왔어? 네.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다시 만날 거잖아. 네. 다시 만날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상담을 할 때 이제 이 고객이 TK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오자마자 내 소개를 했지. 오자마자 내 소개를 했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제 요점만 얘기하자 이거야. 고객님 보장분석 신청하셨는데요. 보장분석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보장분석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평소에 너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러세요. 고객님 지금 보니까 되게 앳돼 보시는데 고객님 지금 저한테 받은 정보가 고객님이 고객님이 25살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 어린 나이에 보험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는데 갑자기 관심 있어 하는 계기가 있었어? 특별하게 이 보험료는 누가 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상담 요청을 남긴 이유가 뭐야? 하고서 좀 물어보거나 고객님 요즘 지금 오늘 주말에 만났는데 아니면은 고객님 주말에 혹시 벚꽃 구경하셨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요점만 그냥 바로 나오네? 얘 지금 긴장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원래 그래? 긴장해서 약간 좀 그래? 원래는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해? 얘기를 해? 좀? 근데 사람 봐가면서 해요. 그래? 아이스 브레이크. 왜냐면 30대 남성인데 뭔가 이렇게 막 급해 보이고 이러면 나 보고 나서 약간 급해 보이고 거의 놔두시고 오신 거 있으세요? 라거나 아니면 어디 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막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에 따라서 바꾸기는 하는데 어쨌든 고정 질문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그냥 차라리 아니야. 고정 질문은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고 나는 외향적인 아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노는 방식이 똑같아? 아니잖아. 얘는 술을 좋아해, 얘는 커피를 좋아해, 얘는 먹는 거를 좋아해. 근데 그거에 따라서 만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하는 게 다르듯이 고객도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질문은 없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네가 보험 때문에 나한테 나왔으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왜 보장 분석을 의뢰하게 됐는지
뭐 보험 쪽으로 주변에 뭐 아픈 사람 뭐 주변에 최근에 봤는지 갑작스럽게 이걸 요청한 이유가 뭔지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아까 이 질문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넘겼는데 뭐 자기소개 이렇게 하고서 고객님이 봤을 때 저는 어떠세요? 이 질문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이 자기소개가 네. 약간 좀 이렇게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 혹시 내가 나의 그 AP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 그냥 근데 그 뭐지? 복붙한 거에. 복붙했는데 네.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화중은 얘기를 할 때 평소에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얼굴의 표정이 조금 덜해. 내가 웃는 거는 아는데 내가 심각한지 아닌 건지 이거를 연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 아니 자기 거로 해야지 남의 거로 왜 자꾸 복붙을 해? 네 거를 나이도 바꿨어요. 나 진짜 이거 지겨. 이게 내게 아니잖아.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연습하려고 그냥 할게요. 연습을 계속 해야지. 계속 하고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 내가 그러면은 26살 때 보험을 시작을 했잖아.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뭐 했어? 그 얘기가 왜 없어? 그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요거에서 보람을 못 느껴서 보험으로 턴한 이유가 없잖아. 보험으로 턴한 이유가. 편한 이유. 내가 26살 때부터 이 보험 일을 시작을 했어. 그때는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왜 보험을 시작을 했는지가 없잖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뭐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보험이 없었던 사람들을 나는 경제적으로 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든가 제대로 된 보장을 뭐 하려고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보험으로 한 턴이 없고 보험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람을 느꼈다거나 이런 것도 맞다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자기 자랑도 조금 했어도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고객님들 앞에서 저는 이제 상담을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만약에 자랑하거나 이러면 고객님이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시나 아니면은 어떠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고객님 보험금 청구를 해줬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왜 자랑이야? 고객님 저 돈 잘 벌어요. 고객님 저 차가 BMW예요. 이게 자랑이고 그러지 뭐 않을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하고 턴했어요. 약간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네. 처음의 목적은 그거였지만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는 거를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지. 근데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는 것도 일한 아니고 만큼 벌려고. 일한 만큼만 벌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구나. 진짜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라. 엄마 아빠를 잘 만나는 거랑 잘 못 만나는 것도 교육의 방침에 따라 다르잖아. 어떤 엄마 아빠는 우리 화중 사랑해 맨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랑 화중이 무슨 네가 알아서 하는 거랑 이 아이가 크는 방식도 다르듯이 부모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설계사를 제대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작 아팠을 때 이따만큼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요만큼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잖아. 난 그걸 겪었어. 막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깨달았어.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이런 거를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해야지 고객님한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네. 뭔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짜잔 그래서 고객님 네 거 잘 되어 있는지 봐줄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가 아니라 고객님한테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가 보험 기준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가입이 잘 돼 있는 점, 부족한 점, 불필요한 점, 뭐 중복되는 점 해가지고 제가 증빙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보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 보험가입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했대.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보험료를 20만 원 내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암이 걸렸어요. 근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으신대요. 근데 고객님의 친구는 20만 원 같이 똑같이 20만 원 냈는데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5천을 받았대요. 기분이 어떠세요? 보험은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고객님이 보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보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탱이를 맞으니까 내가 눈탱이 안 맞게 고객님 기준만 알려드리면 그럼 이 정도만 알면은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눈탱이는 안 맞아 하는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서 왜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지 타당성을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보장 분석을 보기 전에 고객님 20만 원 내시고 계시는데 암보험을 1,000만 원밖에 못 받으신대요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고객이 5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5천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아니지. 선거절을 어떻게 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보장 분석을 내가 해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준 알려주고 했는데 고객님 암 진단비 5천 있네요. 암 진단비가 5천이 있어 7천이 있어. 암 진단비 얼마 받고 싶어? 저요? 응.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 네. 나는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고객이 그래. 고객이 3천이 있어. 3천이 있으면 고객님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고객이 3천이 있는데 한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업셀링이 되는 거고 내가 3천밖에 없는데 3천이면 충분하대. 그러면은 3천이 왜 충분한지 왜 충분하지 못한지를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해서 고객이 납득이 되면 업셀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고객님 생각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장이 좋아봤자 내가 납입혈액이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너의 생각이 또 바뀔 겁니다. 그때 조금씩 보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네. 너무 연습 안 했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쉬웠어 이వి. 네? 너무 쉬웠어. 너무 맞아요. 연습을 너무 안 했어. 그것도 안 했으면 처음에 보험은 100점은 없어요. 근데 70에서 80점짜리 그거를 보험은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 그냥- 머릿속에 다 넣어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쉬어서 그래. 쉬어서. 근데 나도 상담할 때 나는 연습 안 해. 솔직히. 근데 그게 잘함이 아니라 나는 10몇 년을 했잖아. 그러니까 투처도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투처는 나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나처럼 오래 일하고서 그때 잘하던가 아니면 지금 연습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달려오던가 나처럼 40대에 잘해 그러면 지금 천천히 가서 그래도 돼. 근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 잘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계속 내뱉고 어디가 근데 좀 떨어지네요. 약간 그거 유방암 받으셨 컨닝하는 게 다 보여. 내가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컨닝하는 게 다 보여. 고객님한테 근데 어차피 컨닝하려고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자연스러워야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이따가 이거 자료 줄 테니까 봐봐. 내 거를 봐봐. 이 컨닝이 손가락도 해가지고 근데 저 약간 좀 뿌듯했는데 그래도 좀 그래? 상담 좀 했다고 여기 티 좀 나니까. 그래? 네. 이 컨닝하는 게 다 보여. 보고 있는 게.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내 거가 아니잖아. 다 내 거가 아니니까 살짝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많이 발전은 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나 초보 티 낼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항암 자료 같은 경우, 표적 항암 자료 같은 경우 있어? 네. 여기 다 있구나 자료가. 그리고 이 고객님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표적이랑 뭐 굳이 따지자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내가 4월달에 그 셀링 포인트
교육할 때 앙주요 치료. 있었어? 셀링 포인트 교육할 때 있었어? 앙주요 치료. 아니. 나 4월달에 저기 금요일 날인가 셀링 포인트 4월 영업 이슈 할 때 없었어? 그때 보면 뭐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3.5%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 3.5%야. 영상으로 봤어? 그러면 뭐야? 지금 21년도에 가입했잖아. 네. 지금 이 고객이 21년도에 가입했잖아. 그때 금리가 어땠어? 0.5, 1.5 이렇게 낮았지. 그러면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요거랑 그러면 보험료가 어디가 더 가성비가 있어? 지금이요. 그치? 그러면 고객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고객님 앞으로 내는 거랑 지금이랑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괜찮으시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낮아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든 거에 그냥 보니까 담보만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봐봐. 그리고 담보 공부를 안 한 게 뭐냐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당 10,000원이야. 네. 그러면 암 수술비가 1,000만 원당 10,000원이야.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이다 치면은 뭘 가입할 거야? 암 진단비를 가입할 거야? 암 수술비를 가입할 거야? 이것도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그 전산을 들여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암수술 담보가 그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수술하면 아니 암으로 수술하면이 아니라 연계 조건. 아니야. 뭐 연계 조건 하나 껴있을 것 같아서.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머리로만 해서 그래. 내가 궁금하면 부딪혀서 내 눈으로 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봐봐.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 야 그거 돼 안 돼 해서 들을 만한 건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메리츠가 가장 저렴한 가성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양이 더 저렴한데 그럼 나는 그거 안 믿어. 내가 직접 설계를 하고서 내 눈으로 봐야지 믿거든. 그러니까 화중도 그거를 한번 해야 돼. 내가 찔러보고 해야 돼. 그리고 찔러보고 해야 돼. 현대해상은 암수술 담보 들어가려면 뭐가 같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굳이 현대해상으로 해야 돼? 딴 데로 더 저렴한 데를 찾아보면 되지. 이 사람의 병력사항을 물어봐서 너 지금 그러면은 아픈 데 없어? 그러면은 하나의 오텐텐으로 해가지고 신경고지용으로 하면 더 저렴하네. 맞아. 이거 들었어요. 그 뭐지? 난소 쪽에 부담보 그 정기간 부담보 적히고 가입을 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별로 자기 그 고모님인가 누구한테 가입을 근데 하셨는데 이 고객이 난소 쪽으로 고지사항 확인했어? 고지를 했는데 그 큰 이모 분인가 뭔가 그분이 고지를 안 하고 올렸다가 다시 청약 처리하고 다시 가입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이니까 그쪽에 정기간 부담보가 잡힌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네. 고객한테 고지사항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어?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네, 토요일날 만났잖아? 네. 토요일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병원 간 거 있어요? 물어봤어? 네, 물어봤어요.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받은 거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이때 어때? 이때요. 이때 정기검진 말하는 거지? 추적검사, 난소 추적검사? 난소 쪽 관련해가지고 추적검사? 네. 크기 변화 없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5년 이내 시술 수술 입원 없고 이거를 21년도 기준 전에 그러니까 21년도 이거 가입하고 나서 이후로 이제 병원을 계속 갔었어? 네. 그러면 일단은 같은 부담보라도 풀 수 있는 보험사를 그러면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조건을 혹시 찾아봐 줄게 하고서 액션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액션을 했어요. 액션하고 진짜로 액션을 해. 말로만 액션하지 말고 찾아봐. 그리고 이거 계약하면은 15만 원, 14만 원이잖아. 똑같은데 부담보가 정기가 없대. 그러면 고객이 좋아하겠지. 아니면 부담보가 3년이래. 그럼 이 고객은 난소적으로 평생 부담보잖아 지금. 근데 부담보 없는 데를 찾아준다든가 근데 5년 부담보를 찾아준다든가 간편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그거라도 얘기를 해주던가. 근데 이제 보험료적인 부분이 이것보다 쌀 수가 없으니까 보험료로 다가가지 마.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보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객은 돈 많이 내도 되니까 돈 조금 더 올라가도 10,000원, 20,000원 올라가도 되니까 난 보장만 볼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같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나의 고정관념만 생각해서 보험료 우리는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그랬어. 나도 화장 때처럼
고객님 보험료 줄여달래, 보험료 줄여달래, 보험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보장도 봐야 돼. 그러면 고객이 보장이 좋아졌어? 그러면 보험료는 감안할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감안해. 근데 우리가 그거에만 꽂혀서 내 생각은 요만큼인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찾아봐. 그리고 조금 더 살 붙여서 다시 해. 알았지? 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어떻게 하죠? 간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계속 설계를 해. 고지사항 갖고 와. 고지사항 적어놓은 거 갖고 와. 제대로 고집하다. 고지사항 적어놓은 거 갖고 와서 지금 2024년 4월 오늘이 15일이잖아. 그러면은 2023년 4월 16일 4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이 이후에 추가 진단 추가 검사 재검사가 있는 거야. 그때 듣기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놓은 거 없어? 네, 따로 없었어요. 왜 없어? 화중에 고객하고 상담할 때 안 적었어? 그 자리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보장분석 보장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럴 때는 뭔가 포인트냐면 이 고객은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다시 갈 수 있다 말다를 하기 때문에 뭐든지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고지사항을 항상 물어봐. 그래서 고지사항을 항상 체크를 해서 고지사항 고객한테 다시 체크해. 정기검진 언제 받았는지 이거랑 다 물어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은 어디 상품이든 뭐 하나 무슨 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면 되잖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찾아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뭐 할 일이 엄청 넘쳐나고 막 바쁜 거 아니잖아. 이거에 힘 써봐. 고등하고 설계하고 하면 되니까. 가설이라도 일단 이거랑 도매설 이거랑 더 좋게 암 진단자고 5천만 원에다가 봐봐. 이번 일당이 필요해? 이번 일당을 5만 원이나 넣네? 요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 이번 일당 가성비 안 좋아. 근데 5만 원이나 넣었어. 근데 니즈가 있어요. 입원했을 때 받아야 된다는 이 고객이 네. 그거를 풀어.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이번 일당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 이번 일당이 너 입원할 때 5만 원 주는데 내는 보험료가 만 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일당이 5만 원이지 내는 돈이 4만 원이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 3만 원이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보자고. 그거를 열어봐야지. 고객의 니즈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거 필요해. 근데 너무 비싸. 나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그럼 안 사잖아. 그러니까 고려를 하잖아. 돈을 설계를 해서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동일 설계해봐. 현대도 해보고 하나도 해보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봐. 네. 그렇게 하자. 근데 좀 잘 짜져 있더라고요. 저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틀어보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를 따져야지. 효율. 가성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